시사 인터뷰 오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인터뷰 오늘 김규빈입니다. 요즘 정치가 참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 우리 사회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뉴스에 눈을 돌리게 되지만 이걸 봐도 이해하기 힘들고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정치와 경제 이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뉴스와 정보를 하루도 빠짐없이 10년이 넘게 250여 명이 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김미남 윤리심판위원인데 많은 사람들과 지역의 뉴스를 공유하는 이유를 잠시 후에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유튜브 라이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뉴스 전하는 사람들의 뉴스 만드는 이야기 뉴스탠바이 진행됩니다. 오늘 뉴스탠바이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무안과 한평 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안 군민은 반대 여론이 조금 우세했고요. 한평 군민은 찬반이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속 뜻을 광주 MBC 보도국의 주현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철망이 필요하십니까? 신뢰와 기술력으로 KS 제품을 인정받은 대양 철망, KS 낙석보호막, KS 돌망태, 울타리 자재 등 각종 철망을 직접 생산하는 대양 철망. 철망은 역시 나주시 삼포면에 위치한 대양 철망. 나주 337-4747.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곳에 다우환경이 있습니다. 위생관리 용역, 소독방역, 조경식재 공사까지 다우환경은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활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입니다. 다우환경, 광주 512-7482. 광주엔 있나요? 도시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대표공원이 있습니다. 풍암호수를 품은 최대 공원으로 도시를 키우는 힘이 되고 142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모두를 위한 쉼의 명소 중앙공원 1지구를 기대하세요.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 시사 인터뷰 오늘은 유튜브 광주 MBC 보라와 광주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MBC 홈페이지 온에어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유튜브 검색창에 시사 인터뷰 오늘 또는 광주 MBC 보라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중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2626번으로 보내주시면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34초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호남권 뉴스 헤드라인을 정리해서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함을 불러드릴 수밖에 없어서 본인의 명함에 뭐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과거의 거를 이게 과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김미남 윤리심판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민아입니다. 예. 본인을 소개할 직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걸 했는데 지금도 그러면 윤리심판위원으로 계시는 건가요? 예, 현직 광주시당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이고요. 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수석정책보좌관 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지금은 그러면 윤리심판위원이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주로 당원들의 징계와 포상 심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의 회사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이시네요. 이게 청와대 경험도 있으시고 정치권에 입문한 그때도 있으신 것 같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예, 기사 하게 된 동기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이게 기사를 하게 된 거는 국회의원 비서관을 시작해서 시청, 광역시청, 중앙정부, 청와대 여러 경로의 경험을 했습니다만
주로 중앙 정치권이나 중앙 정부의 공통적인 부분이 주로 지방과 함께하거나 윤인하거나 상생하려고 하지 않는 모양이 좀 강해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작은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런 뉴스 모니터링을 생각해서 보내게 되었고 이를 보고 저 개인의 말이 아닌 지역의 언론의 공신력이 있고 신뢰성 있는 이야기를 듣고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도 가끔씩 이걸 보거든요. 예, 호남권 주요 기사 그래가지고 보는데 그 전에는 전국권 뉴스를 이렇게 써머리를 해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뭐 이제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본인의 직업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었는데 직업은 아니시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야, 근데 10년이 넘게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10년이 넘게 하시려면 한두 번은 쉬셨죠. 제가 사실 다음 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침 일찍 일정이 있는 경우는 그 전날 늦게 밤늦게 해서 보냈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또 특별하게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오전 중이라도 해서 보냈고 그래서 10년간 제 기억으로는 빠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명절 때까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보통 이거를 그러면 평상시 루틴대로 하게 되면 새벽에 이거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조간까지 다 보고 이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몇 시에 일어나서? 이것을 하려면은 이제 보통 새벽에 하게 되는데 그 전날 하루 일과 중에도 수시로 중앙 포털 뉴스나 이런 데서 보고 중요한 이슈나 기사가 있으면 먼저 보관함에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한 3시 반에 일어나서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때는 강주, 전남, 전북에 소재한 방송사, 그다음 신문, 지면 신문, 그다음에 통신사, 인터넷 신문까지 해서 한 30여 개 이상 언론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스크랩 해가지고 함께 모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계속 보내고 있는데 받아보신 분들께서 일주일 이상 안 보시면 제가 사전 안내 문자를 보내고 그래도 안 보시면 좀 안 보내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 분들께서 다 보시고 애도게 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 블로그 같은 느낌으로 처음엔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기사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소식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왜 보내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맞습니다. 이게 이 호남권 주요 기사를 받아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길게는 한 10여 년, 짧게는 한 몇 년 정도 되신 분들께서 받아보시는데요. 대체로 중앙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중요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한 6시 반 정도에 받아보시면 국가 정책이나 중요 사업의 지역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의미에서 아침 일찍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만족하시고 애도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지역의 소식이라든가 지역의 어려운 부분을 거기서는 바로바로 캐치를 이제 알아낼 수 없으니까 그 이런 일이 매일매일 있습니다라고 보내주면 그걸 참고라도 해라. 하나 또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 정부의 현직 장관 분들께서 여러 분 보냈는데 사실 중앙 정부나 중앙 정치권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성된 뉴스 모니터링이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현직 장관분들도 제가 보내준 것은 보내자마자 1시간 내로 꼬박꼬박 매일 보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그분들 중에 국회의원 하신 분들인데 지금도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호남권의 민심을 이제 전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도. 오늘도 보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지역과 중앙에서 하단 기사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강주에 복원된 희경루의 현판에 현직 강주시장님의 서체가 들어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사안이 좀 강한데요.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하고 한덕수 총리 해임 동의안 이런 것들이 좀 오늘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한 20여 표 이상 반란표가 나와야 통과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당론은 아직 현재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좀 정리해 주시고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경제라든가 뭐 문화, 뭐 인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지금 있는데 보니까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만 뉴스에도 광주 신세계 금호월드 간의 이제 문제들 네. 또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링크가 걸려 있고 광주광역시 쪽방촌 주민 평균 근로소득이 84만 원 정도밖에 안 네.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어딘가에서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흘러가 버리거든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든 좀 한 번에 보기 좋게 좀 이렇게 서머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예. 광주 MBC 것도 있네요. 네.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의사 전남 최하위권 이렇게 이건 어느 기자가 쓴 거지 이거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들어가서 보면서 이런 식으로 정영욱 기자가 자 일단은 이렇게 서머리를 해주시지만 네. 이것도 개인의 어떤 성향이 반영된 거를 이렇게 서머리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니까 주위에서 또 그런 어떤 모니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항상 제 자신과 싸움을 많이 하는데요. 네. 여기 이 호남권 지역이사를 받아보신 분들 중에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분들도 계시고요. 네. 윤석열 정부의 밀접한 핵심 관계자분도 계십니다. 네네. 그러나 이런 분들이 다 보시고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고 애도해 주시는데요. 그만큼 공정성 있게 신뢰성 있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는 그 중요한 부분을 항상 고민하면서 편견과 공정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호남권 지역이사라는 제목처럼 아무래도 이쪽 정서가 민주당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민주당에 관련된 분들이 더 많이 보시는 경향성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 지역적 정서면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지역 뉴스를 서칭하더라도 광주 전남권만 봤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제 전북일보, 전북 MBC, 전북 도민일보라든가 전라일보 좀 못 들어봤던 일보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의 기사들도 이제 한 번씩 볼 수 있어서 또 전북권까지 어떻게 좀 사정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소위 말하는 부탁 안 들어옵니까? 내 기사 좀 내줘 이렇게. 예, 대부분 분들께서 묵묵하게 잘 봐주시고 애독해 주시는데요. 때로는 지자체 단체장님들이나 국회의원들께서 본인의 기사를 넣어달라고 보내주는 경우가 좀 간혹 있고요. 또 본인의 기사들이 안 들어간 경우는 왜 다른 언론들에서는 다 실어줬는데 본인 기사는 안 넣어줬냐 항의하려고 전화하거나 연락하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호남권 지역기사의 본래 취지대로 개인 정치인의 홍보성 기사는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정 말씀도 드리지만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업하시면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예, 저한테는 뭐 단돈 1원도 도움되는 게 없죠. 야, 그러면은 정말 내가 좋아서 그냥 하는 건데. 야, 이거를 10년 동안 해오시면 일단 정치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의 그 어떤 흐름 같은 거는 그래도 개인 나름대로는 정리가 조금씩은 되셔 가시겠네요. 네, 이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이 지방과 상생하거나 윈윈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하고자 합니다. 예. 왜 중앙이 지역과 같이 안 가고 있다는 걸로 10년 동안 해오시면서 느끼신 겁니까? 네. 예를 들면 청와대 같은 경우도 보면 청와대에 등록돼 있는 출입 기자만 제가 있을 때 한 400여 명 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기자분들과 소통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에 제가
소재하고 있는 방송사 언론사들을 한 30여 군데 이상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무수하게 많은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모두를 다 담아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론사가 됐든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됐든 그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으십니까? 아무리 본인이 공정하고 편견을 갖지 않고 하려고 해도 저도 사람 이상 조금 실수를 한다든가 할 수 있을 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중앙에 굉장히 많은 이재명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장실 그다음에 국민의힘 관계자들 다 보시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고 많이 응원을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 해오시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예. 예. 뭐 색깔이 많이 바뀌었죠. 예. 예. 그 전에는 이런 정부였고 지금은 뭐 이런 정부고 정부가 뭐 민주 쪽이든 뭐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앙의 그런 정치는 지역에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가집니까? 어느 정부를 떠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안 갖는 건 아니고 많이 갖고 있죠. 그렇지만 무수한 많은 정보와 뉴스 기사를 다 섭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것인데 근본 취지는 관심을 안 갖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정보를 다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뉴스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주어진 환경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희망사항은 국내 정치가 좀 안정되고 그다음에 서민과 소외계층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런 좋은 뉴스들이 많이 좀 보급되고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대요. 호남이 적폐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아무나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주위에서 듣는다. 이러면 우리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글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보면은 그 구구분들께서 이렇게 호남을 비하하거나 이런 발언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5.18 재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기관들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그래서 네.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또 언론의 환경들을 보면 많이 정화가 된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호남의 문제도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겠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왜 네. 당적이 지금 민주당이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현재 당적은 민주당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제가 민주당 윤리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 정정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민주당 심판위원입니다. 외부 윤리 심판위원. 외부위원 목으로 외부위원입니다, 여러분. 외부위원입니다. 예, 이거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정정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이제 이거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좀 변화된 게 혹시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거 내가 올려준 그런 기사를 보고 이거 변한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신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예. 타이밍의 문제긴 한데요. 네. 간혹 이제 그 지역의 어려운 부분, 이슈 부분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이상하게 중앙당에서 바로 성명서가 나오는 경우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간혹 보긴 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타이밍상으로는 그러한 경우들을 여러 차례 목격은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본 사람들도 본인들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예. 주로 보신 분들이 뭐 현직 장관분들이라든가 핵심 유력 정치인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러한 영향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게 되더라도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 또 그분들도 재확인 절차를 다 거칠 것이고 정보를 다 수집할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마음 하나님이 이 글까지 주셨네요. 그런 말을 들어서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할 말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이곳인데 이곳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 1번지라고 하지만
막대기 꽂으면 이제 상대방 측에서 말하잖아요. 민주당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속상하고 할 말이 없었다. 뉴스 정리하면서 그런 좀 자괴감 드는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수도권 쪽이나 타 시도에서 이 구구 분들께서 말도 안 되는 사실 가지고 호남을 비하하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또 겪어야 될 문제고 또 우리가 이겨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는 어쩔 때 보면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예, 차라리 모르면 마음 편한데 알면 머리 아플 수도 있는 건데 예, 어떨 때는 또 알아야 되고요. 예. 저도 이렇게 기사를 보낼 때 글자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점검하고 해서 보냅니다만은 간혹 또 어쩌다 한 번씩은 오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그리고 또 원 기사를 쓴 기자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맞습니다.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원 기자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굉장히 심혈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실 겁니까? 제 주어진 환경이 가능하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최선을 다해보고 싶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고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제 의지는 제가 한 명이 고생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봉사를 이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뉴스를 서머리에서 중앙으로 올려서 뉴스의 홍수 시대에 우리도 이런 뉴스가 있어요라고 알릴 수 있는 어떤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중앙 정치가 또 지역의 정치나 경제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0년이 넘게 지금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계속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외부입니다. 예, 김미남 윤리심판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뉴스탠바이 준비되어 있는데 최근에 광주연구원이 한길리서치와 함께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건데 잠시 후에 그 자세한 내용을 광주 MBC 보도국의 주현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 지금까지 진행해 김규빈이었습니다.
네, 뉴스 전하는 사람들의 뉴스 만드는 이야기 뉴스 스탠바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주현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아주 민감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광주 군공항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네요. 네,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네. 광주 연구원, 얼마 전까지 광주 전남 연구원에서 광주 연구원으로 분리됐는데 이 광주 연구원이 광주에 좀 집중된 이슈를 좀 더 많이 연구하겠다라고 해서 분리했는데 가장 처음으로 한 그 여론조사가 바로 광주 군공항 관련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물었냐고 말씀드리면요. 네. 광주 군공항이 이전해 갈 전남 2개 지역, 무안과 한평이잖아요. 네. 두 곳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보도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발의가 되어 네.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사실은 광주와 전남이 나서서 이전 지역을 어디로 해야 할지 그 이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가 자, A라는 군으로 옮깁시다라고 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군, 하나의 시에서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방부 우리 지역으로 군공항을 옮겨와야 해라고 주민들의 그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요.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주민들의 찬성 비율이 높도록 그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뭐 사업이 어디까지 왔나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이제 첫 단추를 꿰려고 실을 좀 꿰다 이 정도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서 인센티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제시를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죠.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광주시가 매우 좀 노력하는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전라남도가 좀 획기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요. 무안 같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무안으로의 이전을 사실상 명제로 확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무안국제공항이 아주 오래됐는데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활성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KTX도 2025년에 연결이 맞아요.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항을 확장하기 위해서 활주로 확장 사업도 2025년에 완료가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조금 이렇게 휴가철에만 뭐 전세기가 생긴다거나 그렇죠. 현재의 국외기로는 활성화가 안 되니 새로운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광주에 있는 민간공항, 군공항 모두 가지고 와서 명실공히 이 호남에 혹은 이 한반도의 중심 공항이 돼야 한다, 거점 공항이 돼야 한다라고 해서 전라남도는 무안으로 이전하려는 명제를 가지고 무안에 지속적으로 흔히 이야기해서 베네핏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안이 전남도청에 와 있긴 하지만 지금보다 더 큰 도시를 만들어주겠다. 특히 공항 위주, 공항 주변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약속들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게 이제 무안공항 주변 또 무안 군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심한 상황이어서요. 네네.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는데 지난달에 목포 MBC의 전라남도 지사가 이제 온 장면인데요. 그 앞에서 주민들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례적인 장면이죠. 지사가 네. 직접 나와서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시는 것도 중요하나 어떻게 바뀌었고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논의해보자. 방금 지사가 이렇게 손까지 흔들어가면서 이야기했던 게 공적인 영역으로 나오시오. 네. 여기서 이렇게 시위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랑 좀 이렇게 대외적인 장소에서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지사가 직접 설득하는 것도 있고요. 무안이 지금이야 뭐 인구도 좀 많고 세수도 많지만 결국은 전라남도 전체가 인구 소멸의 위기에 있으니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곳 더 있죠. 한평군. 한평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유치해 보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또 반대로 전라남도가 한평군에도 최근에 1조 7천억 원 엄청 크죠. 네. 이 엄청나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래 지역 발전 비전이라고 해서 한평에 지금 제시한 것들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CG로는 4가지만 추려봤는데 상당히 많은 4가지가 아니군요. 네. 총 7가지, 크게 보면 네. 7개 분야에 1조 7천억 원 투자하겠다. 요것도 이게 지금 한평 같은 경우가 그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왜 군공항을 나섰지 했었을 때 원전
그 영광 원전 때문에 아주 바투 붙어 있지만 그 혜택들은 좀 못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럴 바에는 옆에 무한으로 들어올 군공항을 우리 지역으로 완전 가지고 오자. 그래서 지역 발전 투자를 이끌자라는 차원에서 한평군이 우리도 군공항을 유치해 보겠습니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전라남도가 좀 다스리는 한평군 요렇게 우리가 투자할 테니 잠깐만 기다려봐.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었는가 싶었는데 한평군 안에서 이걸 추진하자. 반드시 조속하게 찬반 투표해보자라고 주장하는 단체들도 전라남도의 저런 입장이니까 조금 기다려볼까? 이런 분위기 감지되어 있는 거 봐서는 전라남도가 한평군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 가면서 군공항 유치를 좀 분위기를 좀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는 이런 그 작전, 소위 작전에는 좀 성공했다 이렇게 비춰지긴 합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가 무안군 한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고요. 조사 규모가 무안군 500명, 한평군 500명이었습니다. 조사 방법은 유선 전화 면접이 50%였고요. ARS가 50%였고요. 병행했어요. 그리고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4% 포인트입니다. 조사 기관이 한길 리서치였습니다. 자, 이제 들여다볼까요?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일단 무안은 전 지역 상대로 봤을 때는 광주 군공항 인전에 대해서 찬성이 37.1, 반대가 56. 맞습니다. 반대가 월등히 높고. 그렇죠. 한평군은 거의 반반이에요. 42.5, 45.1, 반대가 45.1입니다. 조금 더 높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잖아요. 네. 오차 범위 안에 있어서 사실 네. 수치상으로는 반대가 조금 높지만 이 리서치 그로 봐서는 사실상 동률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와 찬성이 그만큼 뜨겁다라는 걸 방증하는 수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것이 무안공항 인근에 있는 읍면은 의견이 좀 다른 경우가 있고 네. 조금 떨어진 곳도 좀 다른 경우가 있고 이거 해석을 좀 해주시죠. 전체 지역으로 보니까 무안이 사실은 한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률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요. 무안 같은 경우가 지역별로 매우 흥미로운 조사인데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무안 공항을 인접하고 있는 지금 보이시는 건 전체적으로 네. 찬성과 반대 한평군과 그 무안군이 요 정도의 반대 찬반 의견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고. 네, 맞습니다. 한평군은 사실상 수치 차이가 나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찬반이 매우 팽팽하다. 사실상 50대 50이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지역으로 좀 나눠 봤더라고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연구원에서 한 거니까 한평군, 무안군이 모두 8개 시군으로 8개 시군이 있는데요. 무안군 같은 경우도 무안국제공항이 인접해 있는 곳들 실제 한번 좀 이따 나올 텐데 인접해 있는 곳들은 좀 특이하게 찬성이 높습니다. 찬성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곳도 있었는데요. 지금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 무안읍 같은 경우는 사실 48대 45 이래서 비등비등하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망운, 해제, 운남 이런 지역인데 이것들은 매우 높습니다. 망운 같은 경우는요 45대 44. 지금 무안 지역 보면 제가 수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안공항이 위치해 있고요. 그 주변으로 있는 해제, 망운, 운남, 무안읍 같은 경우에는 좀 높고요. 반대가 높고요. 이렇게 인접해 있는 곳들은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특히 해제 같은 경우에는 49.8대 38.5, 10% 이상 찬성이 높고 운남면 같은 경우에도 48대 38 이렇게 10% 이상 오히려 이 공항과 가까이 있는 곳들 현재 공항의 인프라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현재 공항 소음 아주 지금은 크진 않습니다만 이게 생활권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소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좀 걱정들이 좀 덜 하신 것 같고 오히려 이 무안공항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은 한평군의 광주 군공항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겠어? 아무래도 소음 저감 때문에 해안가 주변으로 들어오기 마련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해안가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서 찬성 의견이 월등히 나왔다. 이 자료들은 저희 보도되었던 보도자료도 그렇고 광주연구원 홈페이지에 아주 수치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네, 저희 CG로 봤을 때 파란색이 찬성이었고요. 빨간색이 반대였습니다. 근데 정말 그 파란색의 분포도를 보니까 무안공항 인접 지역은 찬성표가 더 나왔고 맞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이 반대표가 좀 많이 나온 네. 한평, 무안 거의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분포가 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양 지역민들이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간추려 주실 수 있으시죠? 무안, 한평 둘 다 찬반을 하는 이유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왜 찬성하느냐? 첫 번째 지역 발전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라남도 또 무안과 한평군 자체에서의 큰 사업들, 이게 미래를 뭐 채울 수 있는 큰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군공항이라는 아주 큰 국지의 미래 산업이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이 기대할 수 있는 발전,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은 거죠. 먼저 인구 발전 네. 들어올 수 있고요. 공항 인프라 그리고 군공항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주 인력들 대부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이주를 해서 정주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자, 그렇게 되면 도로, 시설, 생활 기반들 당연히 복지 시설들 따라올 것이다. 요 두 가지에 대한 기대 효과가 많았습니다. 네. 상주 인구도 대폭. 그렇다 보면 지역에서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역의 소득이 올라가면 세수가 늘어날 테니 자연스럽게 국민 전체에 대한 생활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위 아래 찬성하는 이유들은 그랬고요. 대신 찬성하는 이유는 이럴 때도 이제 반대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뭐 지금 김희 선배도 뭐가 눈에 좀 보이긴 하는데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일단은 상호지구에서 제가 들어봐서 제가 느꼈지만은 소음이 상당했어요. 맞습니다. 소음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음이 여기는 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게 들렸을 것 같고 만약에 외곽으로 나간다면 이 소음이 이 정도로 들릴까?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도 도심이 개발되지 않은 아직 도심이 아닌 곳으로 이전해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소음이 도심은 뭉치다 보니까 그렇죠. 소음 반경이 더 훨씬 크게 크고 들죠. 데시벨도 높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해안을 끼고 있다 보면 소리가 퍼져나가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훨씬 덜 할 텐데 여전히 소음에 대한 우려들이 가장 컸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소음이 얼만큼 줄어들 건지, 그렇죠. 그리고 소음 피해가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네. 소음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얼만큼 해줄 건지 이것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방증이기도 하고요. 제가 직접 상무지구에 거주하는 거주민으로서 네. 이게 데시벨로 한번 측정해 봤더니 현재는 광주가 상무지구 그 전에 군부대였잖아요. 네. 도심이 확장하면서 공항과 가까이 있으면서의 소음이 점 더 커진 게 있었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공항 옆으로 바로 민가들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걸 전남 지역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면 공항 그 군공항 시설이 있는 시설만큼의 주변 배후 시설을 아무것도 안 만들겠다. 소음 저감지구. 맞습니다. 소음 소음 저감지구로. 네, 저음지구, 완충지구로 만들겠다라고 해서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공항 바로 옆에 거주민들이 사는 방식은 아닌 거여서 소음이 훨씬 더 덜 할 거고 그 다음이라고 해서 소음이 차단벽에 있어서 딱 멈춰지는 건 아니니까 그 소음 완충 지역 너머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뭐 처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지원 대책들은 더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금 전에 잠깐 나왔던 광주연구원 이 연구를 했던 연구원도 그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더라. 그런데 이 소음에 대한 우려 역시 크더라. 그렇다라고 하면 광주시하고 전남도는 이 소음을 어떻게 줄이고 지역 발전의 기대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 추진해야 한다라고 해석 내놨습니다. 네, 자, 저희의 해석도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길리서치가 9월 2일부터 5일까지 했었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뉴스탠바이. 방금 전화기가 울려버릴 뻔했어요. 네, 알람이 울려버렸습니다. 마치라는 소리로 알아듣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탠바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